어머니,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며느리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68세 어머니 정옥수는 30년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키운 아들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민수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옥수는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첫 집들이 날이었죠.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옥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잡채를 위한 당면을 삶고 각종 나물을 무치며 정성스럽게 동그랑땡을 부치는 모습은 30년간 이어온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서연이도 기뻐할 거야. 옥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서연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며느리도 결국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죠. 오전 10시, 옥수는 큰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이 넘는 깔끔한 아파트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되다니. 옥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의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옥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 집들이라고 해서 정성껏 준비해왔어.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랑 동그랑땡도 만들어왔고. 옥수는 보따리를 풀며 설명했습니다. 색깔 고운 잡채와 갓 튀긴 동그랑땡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손님들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음식들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옥수는 당황했어요. 냄새가 나나? 방금 만든 건데.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드셔요. 게다가 마늘 냄새, 기름 냄새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서연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옥수는 모든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정오가 되자 집들이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대학 동창들과 민수의 회사 동료들이었죠. 모두 세련된 모습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으려 했지만 서연이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안쪽 방에 계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서연의 말에 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서 거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 아파트 정말 좋네요. 부러워요, 민수 씨. 손님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오셔서 냄새가 좀 나네요. 옥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음식을 그렇게 말하다니. 이 냄새 뭐예요? 한 손님이 물었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시골 음식이에요. 좀 향이 강하죠.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해 해온 음식이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서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야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된다고요.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인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체면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할 거예요. 옥수는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골 냄새나는 음식 가져와서 우리 망신시키지 마시라고 하세요. 서연이 민수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옥수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체면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 민수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옥수는 아들의 거친 손길에 비틀거렸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에 빨리 내쫓으라고요. 라는 소리에 더욱 거칠어졌죠. 아! 옥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거실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와서 우리 망신시키지 마.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옥수는 며느리에게 애원했지만 서연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죠. 민수는 어머니를 아파트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옥순이 준비해온 음식들과 함께 복도에 나앉게 된 거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옥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수야. 아들아. 옥수는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때리고 내쫓다니. 옥순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옥순은 아파트 복도에서 3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사과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옥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아파트를 나와 길거리에 선 옥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옥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민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시장에 내다 팔고 밤늦게까지 청소일을 하며 민수의 학비를 벌었던 날들 말입니다. 민수야, 엄마가 죽어도 너만은 대학 보내줄게. 어린 민수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등이 굽도록 일해서 민수를 명문대에 보냈죠. 취업 준비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옥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 우리 체면이 더 중요하지.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옥수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창피했구나. 내가 시골 냄새 나는 음식 해다 주는 게 창피했어. 옥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3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사실 옥순에게는 남편이 남긴 부동산이 여러 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자립심을 잃을까봐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아왔던 겁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월세방에 살며 생계를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했죠. 바보 같았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때린 아들에 대한 분노였죠. 옥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아파트 5채, 그리고 여러 지역의 토지들. 모두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지만 옥순이 30년간 관리해오며 더욱 불려놓은 재산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면서 새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을 때 옥순이 대출을 받아서 사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명의는 자신으로 해놨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회사 투자금도 내가 댄 거고. 민수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옥순이 뒤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 내 돈이야. 내 땅이고 내 건물이야. 옥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벤치에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옥순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변호사. 내일 사무실로 갈게. 할 일이 생겼어. 30년간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아온 변호사였어요. 모든 계약서 준비해놔. 내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금 전부 회수할 거야. 전화를 끄는 옥순의 얼굴에는 30년간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체면? 그런 거 다 빼앗아 줄게. 며느리의 사주로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그 어머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옥수는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30년간 거래해온 조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옥순 씨, 어제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조 변호사, 이제 모든 걸 회수할 거야. 옥순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금, 대출금 전부 즉시 회수 절차 밟아줘. 조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옥순 씨, 현재 아드님 명의로 보이는 아파트도 실제로는 옥순 씨 명의죠. 구매 당시 대출자가 옥순 씨셨으니까요. 맞아. 민수는 자기가 대출받은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직접 산 거야. 옥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파트 즉시 명도 명령 내려줘. 그리고 아드님 회사 투자금도. 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총 5억 원을 투자하셨는데 이것도 즉시 회수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하루 만에 전부 회수해. 옥순의 말에 조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 씨,
그렇게 되면 아드님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그게 내 목적이야. 옥수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30년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해줬는데 며느리 말 듣고 나를 때렸어. 조 변호사는 사정을 듣고 나서야 옥순의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회사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때린 일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연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민수 씨, 잠깐 사장실로 오세요. 회사 사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사장실로 향했죠. 민수 씨, 큰일 났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회사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오늘 오후까지 5억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요? 왜 그러죠? 계약서에는 최소 6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특약 조항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이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 혹시 투자자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투자자는 대형 펀드였거든요. 설마 어머니가 뒤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한편 서연은 집에서 인테리어 잡지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를 내쫓은 일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런데 오후 2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01호 서연님이세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내려와 주세요. 서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아파트 실제 소유주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소유주가 직접 오셔서 즉시 명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구매자는 정옥수님이세요. 민수님은 단순히 거주자로만 등록되어 있고요. 관리소장의 설명에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바로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투자자가 갑자기 돈을 다 빼간대. 당신도 큰일이지만 우리 집도 문제야.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수는 회사에서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앞에는 이미 명도 집행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님이세요? 이 아파트는 정옥수님 소유입니다. 즉시 이주해 주세요. 잠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집은 제가 대출받아서 산 거라고요. 민수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자도 소유자도 모두 정옥수님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어제 때린 어머니가 실제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서연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주였다고요? 짐 정리하실 시간 30분 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의 말에 민수와 서연은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요청으로.
은행 직원의 말에 민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회사는 망하고 집은 빼앗기고 계좌마저 동결되었으니까요. 서연아, 우리 어떡하지? 민수는 아내에게 의지했지만 서연도 마찬가지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어제 뭘 그렇게 했어요? 30분 후, 민수와 서연은 큰 가방 2개만 들고 아파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쫓겨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가난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길바닥에 선 민수와 서연의 모습은 하루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체면을 운운하며 어머니를 내쫓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쫓겨나는 처지가 된 거죠. 민수야, 이제 어떡할 거야? 서연이 물었지만 민수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와 서연이 길거리에서 보낸 첫날 밤은 참혹했습니다. 근처 찜질방에서 겨우 하룻밤을 보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30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죠. 당신, 정말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는지 몰랐어. 30년간 우리를 속이신 거야. 어머니를 때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이틀 후, 민수와 서연은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재래시장에 가보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체면을 중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시장 바닥까지 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옥순이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민수가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아, 민수 왔구나. 어머니 요즘 여기 안 오셔. 무슨 일 있었나? 민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때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연락이 안 되어서요. 어머니 집에 가봤어? 민수와 서연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옥순이 나타났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왜 왔어? 옥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30년간 들어본 어머니의 목소리 중 가장 차가운 톤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와서 뭘 용서하라고? 옥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민수를 부추긴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옥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온 거지. 체면 때문에 내쫓았던 사람한테 와서 빌어. 어머니.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옥순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민수야,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다시는 이런 식으로 와서 우리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옥수는 민수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누구한테 빌어? 옥순이 어머니 아들 아닌가? 왜 저러지?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수와 서연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 없이는 어디로 갈 곳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골 음식이라고 말한 것도 죄송하고 냄새 난다고 한 것도 죄송해요. 아, 그래. 그때는 냄새 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옥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연아, 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골 냄새 나는 음식 가져와서 우리 망신시키지 마시라고 하세요라고 했잖아. 서연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고 더욱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지만 옥수는 전혀 감동받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와서 교만했다고? 그때는 왜 몰랐어?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일 때는 무시하다가 돈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네. 민수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30년간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면서도 며느리 말에 휘둘려서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래, 너 나를 때렸잖아. 옥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옥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간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를 며느리 말 듣고 때린 놈이 용서를 바라. 너희들 진짜 뻔뻔하다. 어머니를 때리다니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옥순이 어머니 얼마나 착한 분인데 저런 자식을 뒀네. 며느리도 한통속이네. 시어머니 모욕하고. 민수와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받으며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온 거지. 그때는 창피하다고 내쫓더니 이제는 빌어. 옥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들이 원했던 체면이나 지키면서 살아.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옥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말이죠. 민수와 서연이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서연아, 우리 진짜 어떡하지? 민수는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거든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어떡하긴. 서연도 지쳐 있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을 모두 팔아도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로 버틴 상태였습니다. 배고파. 정말 배고파.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다이어트를 한다며 조금씩 먹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상황이었죠. 민수야, 어머니한테 다시 가보자.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빌어보자. 민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갑자기 파산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민수와 서연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옷도 구겨진 상태였죠. 옥순이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옥순이 어머니. 요즘 여기서 일하고 계셔. 야채가게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옥순이 돌아봤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또 왔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옥순은 배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옥순이 비웃었어요. 그때는 창피하다고 내쫓더니 이제는 도와달라고? 체면은 다 어디 갔어?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밥 한 끼만 주세요. 며칠째 굶고 있어요. 밥? 옥순이 서연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내 음식 냄새 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밥 달라고? 참 웃기네.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옥수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밥 먹고 싶어? 그럼 이래. 여기서 배추 나르는 일이라도 도와라. 네. 민수가 놀랐어요. 일하기 싫으면 가. 공짜로 밥 줄 생각은 없어. 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체면 운운하던 사람들이 일하는 게 창피하면 굶어도 돼. 민수는 망설였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시장에서 배추를 나르라니. 하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할게요. 일할게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서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일하기 싫으면 가. 옥순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할게요. 그럼 시작해. 옥순은 두 사람에게 배추를 가리켰습니다. 이 배추들 전부 저기 트럭에 실어. 다 끝나면 밥 줄게. 민수와 서연은 생전 처음으로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만 들어도 허리가 아팠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서연은 금세 지쳤죠. 힘들어? 옥순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시골 냄새 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시골 일하네. 서연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배추를 나르느라 온몸이 아팠습니다. 3시간 후 민수와 서연은 겨우 모든 배추를 다 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다 했네. 옥순이 확인하고 나서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나눠 먹어. 도시락 안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시시하다고 생각했을 음식이지만 지금은 보물 같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옥순이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올게요. 그럼 새벽 6시에 와. 늦으면 일 없어. 옥순의 말에 민수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와 서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가서 배추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하루밥 한 끼를 받는 생활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면을 중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렸던 바로 그 손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죠. 민수야,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야? 서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민수는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옥수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자신을 때렸던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뉘우칠 때까지 계속할 거야. 옥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시장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배추를 나르고 양파를 옮기고 시장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얼굴도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서연이 예상보다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장에 불쾌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평소 시장 상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줌마, 이 배추 얼마야?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서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요령을 터득한 상태였죠. 3,000원? 다른 데는 2,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가 더 신선해요. 직접 농장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서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신선하긴 뭐가 신선해? 아줌마가 뭘 알아? 남자가 서연을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거 완전 웃기네. 당신 며칠 전에 강남에서 본 사람 아냐? 남자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명품 들고 다니면서 잘난 척 하던 사람 맞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관련 모임에서 본 사람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배추 장사. 하하. 남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세상 참 빨리 바뀌네. 그때 그 고상한 척하던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니. 주변 상인들이 무슨 일인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신 뭐라고 했더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이에요 라고 했잖아. 남자가 서연의 과거 발언을 흉내내며 조롱했어요. 서연은 그날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정말로 시장 상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 보니까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됐네. 남자의 조롱이 계속됐습니다. 명품 가방은 어디 갔어? 이제 배추나 파는 아줌마가 됐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당신 남편은 뭐 해? 사업 망했나? 그래서 아내가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남자의 말이 더욱 악랄해졌어요. 바로 그때 옥순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직접 나선 거였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옥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할머니도 오셨네. 이 사람 알아요? 예전에 되게 잘난 척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여기서 배추 팔고 있어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남자가 옥순에게 설명했어요. 웃기긴 뭐가 웃겨? 옥순이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뭐가 웃겨?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말하려 했지만 옥순이 말을 끊었어요. 그게 아니라 뭐? 당신은 일 안 해? 돈은 어떻게 벌어? 옥순의 반박에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회사 다녀요. 회사 다니는 게 배추 파는 것보다 대단해. 둘 다 일하는 건데. 옥순의 논리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은 옥순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런 사람 조롱할 권리가 당신한테 있어? 하지만 남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옥순의 기세에 눌렸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져. 옥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져. 주변 상인들도 옥순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일하는 사람 조롱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지. 남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당황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중얼거리며 사라졌어요.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서연은 옥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감사해? 옥순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호해 주셔서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됐는데. 옥순은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보호한 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옥순이 자신을 위해 나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금 알았으면 됐어. 옥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예전에 시장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어머니 음식도 무시했고. 서연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옥순은 서연의 진심을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버틴 며느리를 보며 마음 한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옥순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힘들지? 네.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옥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자. 옥순이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제대로 된 밥 먹어.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잖아. 민수도 불러. 옥순의 말에 서연은 감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옥순이 직접 만든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며칠 전에는 냄새난다고 했던 음식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냄새난다고 했다니. 옥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진짜로 변했는지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민수의 손은 이제 완전히 일꾼의 손이 되었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이고 근육도 단단해졌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투박해진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깨 아프시죠?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민수가 어머니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때렸던 바로 그 손으로 이제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옥수는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때렸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자신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만해도 돼. 옥순이 말했지만 민수는 계속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보살펴 드릴게요. 너도 힘들었을 텐데 뭔 소리야. 옥수는 아들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챙기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요리까지 하면 어떡해? 옥순이 말렸지만 서연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셨던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서연이 옥순의 음식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옥수는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서연이 청소를 했어요. 옥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두 사람에게서는 교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발 마사지해 드릴게요. 서연이 옥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년 전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연아, 그러지 마.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옥순이 만류했지만 서연은 이미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저희를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옥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1년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분노와 원망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변했네. 옥순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날 그냥 용서해 주셨다면 저희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서연도 동의했어요. 고생을 해봐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옥수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에 시작한 복수가 이제는 복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가족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죠.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옥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1년 후, 정확히 민수가 어머니를 때린 날로부터 365일이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을 마친 후 옥수는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어요. 거실 탁자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옥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옥순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서연아, 오늘이 정확히 1년 전 그날이야. 옥순의 말에 두 사람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죄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 끝까지 들어봐. 옥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너희들은 내가 창피하다고 했지. 시골 냄새 난다고 했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창피함이 뭔지 보여주려고 했어. 모든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시장에서 일하게 만들었지. 옥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옥순이 계속했습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더라. 처음에는 며칠도 못 버틸 줄 알았는데 1년을 버텼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말했어요.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옥순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생을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지?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옥수는 두 사람의 변화를 확인하고 나서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 1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안 했지? 힘들어도 참고 견뎠어. 저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죠.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견뎠어. 옥순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옥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옥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들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서로 도우면서 버텼지. 정말로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함께 고난을 견뎌냈어요. 오히려 더욱 끈끈해졌죠. 이제 진짜 너희들이 변했다는 걸 믿어. 옥순이 일어서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 열쇠야. 옥순이 아파트 열쇠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회사 투자금 계약서고. 민수와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1년 전에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너희들이 진짜로 뉘우쳤다는 걸 알았으니까. 옥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옥순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자. 네, 어머니.
민수와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저녁 식사를 했어요. 1년 전에는 냄새난다고 했던 옥순의 음식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기며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민수가 다짐했어요. 저도 진짜 며느리가 되겠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살겠어요. 서연도 약속했습니다. 몇 주 후, 옥수는 민수와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시장에 작은 식당 하나 차려줄까 생각하고 있어. 옥순의 말에 두 사람이 놀랐어요. 식당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1년 동안 너희들이 시장 사람들한테서 배운 게 많잖아. 그걸 활용해보자. 옥순의 계획이었어요.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서연이 흥미를 보였어요. 그래. 이름도 생각해뒀어. 어머니의 밥상이야. 옥순의 말에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밥상이 문을 열었어요. 옥순의 정성스러운 레시피와 민수, 서연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만나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어요. 1년 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맛있게 드세요. 민수도 정성껏 서빙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들이 너무 친절해요. 진심이 담긴 서비스에 사람들이 감동했던 거예요. 몇 달 후, 어머니의 밥상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옥수는 민수와 서연과 함께 식당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옥순의 고백이었어요. 저희가 뭘 가르쳐 드렸다고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배웠지. 옥순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며느리의 사주로 어머니를 때렸던 아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복수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네. 서연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옥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식당 창문으로 스며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1년간의 고난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낸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며느리의 사주로 시작된 비극이 마침내 아름다운 화해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